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수능쌤의 거꾸로 교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복습 시간인데요. 새로운 단원이죠. 일과 에너지의 전환 6단원입니다. 일과 에너지의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일상에서 말하는 일은 과학에서 말하는 일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고요. 일의 정의는 무엇이며 한 일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중력이나 마찰력이 작용할 때는 물체의 한 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다양한 의미로 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죠. 하지만 과학에서의 일은 물체에 반드시 힘이 작용해야 되고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만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따라서 일은 작용한 힘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으로 구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공식 하나를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때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이동거리는 미터 단위를 써요. 이때 일의 단위는 줄이라고 하죠. 대문자 J라고 표현을 하죠. 자, 1주울이란 물체에 1N의 힘을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1m만큼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을 말해요. 자, 교과서에는 두 가지 사진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역도 선수가 아주 무거운 역기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얼굴만 봐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선수가 한 일은 얼마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한 일은 0이에요. 왜냐하면 역기를 들고 가만히 서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0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옆에 영희가 50N의 힘으로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자, 이 상자를 들어 올리는 힘의 방향으로 이 상자를 1m를 이동을 시켰죠. 따라서 힘도 작용을 했고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으므로 일을 했어요. 이때 한 일은 50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영희가 실제로 한 일은 50줄이 돼요. 역도 선수보다 훨씬 더 편안한 표정으로 일을 했지만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네요. 자, 해보기에 보면 6가지의 상황이 나와 있어요. 물체의 무게, 즉 가방의 무게가 30N인 그런 이 가방에 대해서 철수가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수평원 책상 위에서 가방을 3N의 힘으로 가방을 0.6을 잡아당겼을 때는 일을 했어요. 가방을 메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방향과 가방을 들어 올린 이 힘의 방향이 일치하죠. 그래서 나도 일을 한 경우예요. 하지만 다는 힘을 주고는 있지만 물체가 이동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다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가방을 들어 올렸지만 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수평하게 자, 힘의 방향과 수직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한 경우가 아니에요. 마도 똑같은 상황이죠. 가방을 들어 올린 힘을 주었지만 이동거리는 힘의 방향과 수직이에요. 마찬가지로 원운동을 할 때 힘의 방향은 이쪽이지만 가방의 이동 방향은 힘의 방향과 수직입니다. 역시 원운동을 할 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지 않죠. 따라서 일을 한 경우가 아니에요. 가하고 나는 일을 한 경우죠. 그러면 이때 한 일을 계산해 볼까요? 자, 가는 3N의 힘으로 0.6m를 잡아당겼기 때문에 그대로 곱해서 1.8J의 일을 한 거죠. 나는 30N의 가방을 들어 올린 거죠. 30 곱하기 1m만큼 이동을 시켰으므로 30J의 일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물체에 힘이 주어지고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만 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의 공식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일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물체의 한 일이 0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물체 일이 0인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거리가 0인 경우, 자, 물체를 밀었는데 움직이지 않거나 벽을 밀었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이동거리가 0인 경우는 일이 0이 되겠죠. 반면에 힘이 0인 경우도 일이 0이 되어집니다. 마찰이 적은 얼음판에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그런 아이스하키에 공이 있어요.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의 운동도 등속 직선 운동을 하죠. 따라서 이때는 힘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 일이 0이 되죠. 그뿐만 아니라 힘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지 않고 이렇게 수직인 경우도 우리가 일이 0인 경우라고 얘기해요. 가방을 들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거나 가방을 원운동을 시키거나 인공위성이 등속 원운동하는 경우가 일이 0이죠. 인공위성을 잡아당기는 중력이 90도로 지구 중심을 향해서 작용하지만 인공위성의 이동 위치는 수직으로 이동을 하죠. 자, 이렇게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도 역시 한 일이 0인 경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중력이 작용할 때 일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리려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되겠죠?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되죠? 네,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을 줘야지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어요. 물체의 무게라는 것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때의 일은 물체의 무게 곱하기 들어올린 높이만큼 해주면 계산이 되겠죠. 이번엔 바닥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물체를 밀어서 이동을 시킬 때의 일을 구해볼까요? 자,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만큼의 힘을 주어야 해요. 마찰력의 반대 방향으로 물체를 밀어야 되겠죠. 따라서 물체를 밀 때 한 일은 마찰력의 크기 곱하기 물체를 민 거리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래프를 볼까요? 이동거리가 길어질수록 힘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이때 이 넓이가 바로 1의 양이 돼요. 이동거리와 힘의 크기를 곱했기 때문에 넓이는 1의 양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중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볼까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 아닌 경우는, 자, 무거운 책을 들고 서 있다. 이동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네. 앉아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이것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 아니에요. 가방을 메고 계단을 올라갔다. 이것은 일을 한 것이죠. 가방의 무게 곱하기 계단의 높이만큼 일을 한 것이죠. 책상을 뒤로 밀었어요. 네. 이것도 일을 한 것이죠. 낚싯대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아 올렸다. 네, 이것도 일을 한 경우죠. 그래서 정답은 1번과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단원의 마무리를 풀어볼까요?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킬 때 우리는 일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 한 일은 0이 되죠. 등속 원운동이 이러한 예라고 볼 수 있어요.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릴 때 한 일은 물체의 무게 곱하기 들어올린 높이가 됩니다. 물체의 무게 곱하기 들어올린 높이가 되죠. 물체의 무게는 어떻게 구해요? 질량의 9.8을 곱하면 물체의 무게가 되죠. 네. 여러분들 쭉 복습을 해보시고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수고했습니다.